이번 시간에는 최민식 배우님 한번 해볼게요. 뭐 지난 영상에서 막 좀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 좀 짧게 가능한 해볼게요. 저도 지금 빨리 끝내고 운동 가야 해서 빨리 끝낸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될까 모르겠네. 최민식 배우님은 워낙 그 뭐라 그래야 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야, 저분은 어떤 선택받은 사람일까? 뭐 그냥 보나 안 봐나 뭐 사주 뭐 그럴 텐데 또 사주가 뭐 그러니까 또 그런 건 텐데 봐야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다가 위키백과를 봤어요. 위키백과를 보니까 누구나 그렇지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 없고 고생 안 한 사람 없듯이 일단 한번 보죠. 원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인격이죠. 사와 진사의 임묘진 방합 짰죠. 그죠? 연이랑 일이랑 이렇게 임묘진 방합을 짰고 위에 또 을목을 올렸네요. 그러면 이제 그 방합이 더 효과가 더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중에 사무경병이죠. 그죠? 사중 무토 경금 병화 이렇게 지장간에 있다고 보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원국만 볼까? 무진이니까 굉장히 고집이 있고 그 자기만의 뚝심이 강한 분이시죠. 그다음에 편인격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철학, 사상, 내 생각과 철학 그리고 사상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어떤 고뇌하고 그런 나만의 그 세계가 굉장히 굳건한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관이 임묘진 방합자쓰니까 그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나 그리고 그 관의 무게를 본인이 짊어져야 하는 그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이 강하면 본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편인이니까 또 힘든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내가 어떤 고뇌하면서 그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철학성으로 썼으니까 배우니까 되게 본인이 고뇌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만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 그거를 소화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물론 이제 시간에 이제 식상이 있겠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런 습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님이라는 그 분을 보면 어떤 그러니까 배우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좀 자기만의 철학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투철하신 분이다. 그래서 배우가 편인격인 배우는 그 깊이가 있다고 보면 좋겠죠. 물론 그것도 이제 익어가야 하는 게 문제지만 거기다가 이제 재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관빨이 상당히 좋은 거죠. 관빨이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관이 튼튼하면 보통 잘 나가요.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관이 아니구나. 월지가 공막 맞았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프리랜서 같은 배우에게는 더 적합하다고 봐야겠죠. 자, 운을 한번 봅시다. 딱 보자마자 사중 토 떴죠. 무토 경금 다 떴죠. 이 40년이 전부 다 용신이라. 용신은 보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제가 말하는 용신은 사회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 그런 거고 40년이 내려가게 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해대운에 왔을 텐데 그런가? 임자대운에 왔구나. 임자대운은 이제 일단 그 용신 운은 끝났죠. 임자대운은 굉장히 힘든 운인데 재생살이 너무 심하니까 힘든 운이죠. 일단 이렇게만 보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최민식 님이라는 배우를 봤을 때 우리나라 배우의 대표하는 대가신데 뭐 이렇게 큰 그게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키백과를 한번 봤죠. 이걸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90년도에 어떤 야망의 세월에서 꾸슝 역할로 약간 살짝 반짝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 무신대운 자체는 이게 좋다고 할 수 없어. 도식 걸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재살하려고 하는 건 있죠. 그죠? 대운 자체니까 대운이 식신이니까 10년짜리가 그 꼭 도식으로만 계속 간다는 건 아니겠죠. 이제 밑에가 임묘진 사움이 뭘로 가냐에 따라 다르고 그 강도가 또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식신 재살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도식도 걸리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제동이 걸린다. 슬럼프가 온다. 그렇게 봐야겠죠. 10년 내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가 있을 때 이런 도식의 형상이 좀 강해지겠죠.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좀 도식이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으니까 좀 이때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이때는 뜨기 전이니까 슬럼프라기보다 좀 뜨기 전이니까 굉장히 좀 배가 많이 고팠겠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써 있었고 만약에 뜬 후라면 이게 슬럼프 작용이 됐겠죠. 근데 이제 경우 때는 정인이고 물론 인성 방압을 짰으니까 식신이 약해진 건 맞는데 사중 경금이 이제 경금이 올라왔으니까 사중 경금이 뛰는 거고 그죠? 그래서 천간에 경금을 올렸으니까 도식적인 현상은 실제로 일어날지언정 나의 정신은 식신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신이나 그런 건 식신을 도식이 되는 형상이 아니고 이 시간 제외하고 보면 도식을 하는 형상은 아니다. 내 정신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식이 일어나는 현상은 조금씩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매끄럽지는 못했다는 거겠죠. 그래도 어쨌든 정인이니까 방압을 짰지만 정인이 온 거니까 나의 식신으로 어떤 정인적인 것을 할 때였으니까 아무래도 인기를 좀 얻는 형상을 갖겠죠. 그러다가 이때는 정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방압을 짰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체가 정인이잖아요. 그러면 좀 다르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제 바짝 했다가 이때부터 약간 슬럼프가 왔다고 하네요. 그럼 아까 말했지만 어쨌든 화운이니까 이때 배가 고팠다가 이때 바짝 했다가 이때 이제 좀 살짝 또 다시 이제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화니까 일단 그렇다. 물론 상관을 띄긴 했는데 상관을 띄었으니까 어때요? 아까 말했죠. 이거는 이제 정인이니까 그렇고 이 상관을 띄었으니까 인미귀문에 이거 화니까 사음이 방압을 짜고 그리고 위에 이제 그 신금을 올렸으니까 나의 어떤 상관적인 행동은 계속 되겠죠. 되겠는데 이제 사음이 방압이니까 인성을 추구하는 대로 간다. 그래서 이게 내가 활동을 계속 한다.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신 상관이니까 또 내가 어떤 나의 끼를 부리기 위해 활동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사오미 방압을 짜서 원래 이 사오미 방압 짜면 인성을 짰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좋은 거야 원래. 근데 대운이 식신 대운이잖아요. 그죠? 식신 대운에 사오미 방압을 짰다는 건 내가 이제 도식이 현상이 좀 강해지는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 활동을 한다는 데는 그런 게 의의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돈을 많이 벌다가 배우 이화영님과 결혼했고 그 뒤로 몇 편 출연했는데 시청률이 좋지 않았고 영화과 같은 한순간에 추락하고 만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그러나 1994년 서울의 달에 출연해 시골 청년 실제 시골보다 여기서 이제 빵 뜬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사주를 우리가 분석할 때 지금 얼마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위험한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해석해야 하냐면은 이게 지금 최민식님 본인에게 굉장히 타격적인 운이었어요? 아니잖아. 물론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 있어.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사오미에서 이제 신유술로 넘어가는 때니까 일단은 물론 이거 신도 안 좋지. 당연히. 예, 사화가 때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이게 치명적인 운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똑같은 운이 오면 사오미라는 운에서 내가 불리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시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은 덥잖아. 더우면 더위에 약한 사람은 내가 좀 힘들잖아.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불리할 뿐이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이게 사람 잡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지양을 해야 한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 맞췄다고 해서 막 자기가 막 짜릿하고 그런 거에 도취해버리면은 그 약도 없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문은, 그러니까 이 철학이잖아요. 철학.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왜 그래야하는지 내가 생각하고 숙고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이 실력을. 그러니까 이거를 막 칼로 잡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성은 부동산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인성운이 아닌데도 부동산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예, 그런 것들도 이게 막 꼭 집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오행이니 뭐 인성은 뭐 부동산이니 이렇게 배우지만 수많은 변수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변수들은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그거를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폭넓게 내가 불리한 운이다, 내가 유리한 운이다, 뭐 이렇게로 보는 게 맞아요. 사계절을 봤을 때. 내가 겨울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여름이 힘드니까 내가 불리하고, 가을에 갈수록 조금 해볼 만하고, 겨울이 좀 나에겐 좋다.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현재 포지션이나 스탠스를 보고 그거를 세밀하게 찍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한다, 뭐 그런 거 사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혼 안 하고 저기 남편이 멀리 그 지방으로 발령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거라.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콕 집으면 안 된다. 자, 어쨌든 이 운이 불리한 운이고, 이것도 좋지 않죠. 사화가 때리니까. 자, 이제 기후대운. 기후대운은 어떻습니까? 기후대운 괜찮지. 근데 어? 다만 이제 그 인유 원진 치니까 사유합으로 이제 상관국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죠? 상관국으로 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말이나 재능으로 그걸 승부를 보는데, 원진살이 있으니까 그거에 굉장히 되게 집착하는 형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깊이 있는 배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이 운이 대운이 좀 대우만 봤을 때 조금 불리한 운이지만 이때 와서는 이제 힘이 실리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상관이라는 거는 좀 약간 말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관은 견관하려는, 그러니까 정관을 뜯어고치려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게 대사를 하지만은. 음. 그러니까 유금이 커진다는 의미에서는 요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관이 커진다는 건 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남들한테 좀 피해를 끼친다거나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성이 왕하고 그러면 다르겠지만, 물론 이제 최민식님 시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상관이라는 자체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후 드라마에 몇 편 출연했지만 실천에서 또 다시 슬럼프가 왔다. 96년의 드라마 베스 정리의 숨의 출발. 이제 버전. 슬럼프가 왔다.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대요. 네, 여기서 놀랐는데
대본 일부가 수정됐고 하차하지 않고 목발 짚고 출연해서 설상가상으로 다른 사고까지 겹쳐 허벅지까지 깁스를 했다. 근데 다쳤는데 또 다친 거죠. 아킬레스 그 다쳤는데 이때 또 그 부인이랑 이혼하고 이화영 배우님이랑 이혼하고 전 재산을 위자료를 주며 이혼한다. 그래서 낙담하여 이제 여기서 술에 찌들어 사는 거죠. 다행히 치료 끝에 불구 신세는 면했지만 그러니까 엄청 심각했던 거죠. 친구들의 꼬장 부르기도 하고 전부 다 이 말을 들이받게 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삶을 완전히 삶이 내가 어떤 부상도 당하고 이제 불구까지 위협까지 갔다가 거기 그 와중에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되고 그 돈까지 다 빨리고 모든 걸 다 그냥 싸그리 빨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커서 이때 많이 좀 술을 먹고 한동안 방어를 한 걸로 보이네요. 자, 이건 뭐 운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이때 운까지 사유합에 신해. 요거는 괜찮은데 93년은 괜찮은데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93년 그러면 94년에 저 서울의 달이 했구나. 그러면은 93년이 아니고 94년에 이걸 했네. 근데 이제 94년에는 저기 이제 갑술이네요. 갑술이면 이제 평관 떴죠. 힘든 거야. 어쨌든 힘든 건데 내가 이제 평관이 떴으니까 사회적으로 좀 어떤 그게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좀 확 어텐션이 되는 게. 근데 말했지만 재생살이라는 건 너무 세기 때문에 강렬한 뭐가 있지만 강렬하게 뭐가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갑술이면 술토가 사술 원진치잖아. 사와 임묘되는 거잖아. 임묘되는 건 원칙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가 슬럼프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이때가 슬럼프가 아니고 서울의 달로 빵 떴냐고. 요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거를 사술 원진치면은 임묘되니까 실제로 이때 그 백수되는 사람도 많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왜 그러지 않았는가를 본인이 생각하고, 그래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이런 어떤, 항상 그런, 뭐, 수학적인 그런 공식이 계속 변경된단 말이지.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지 않았는지. 이건 뭐, 이런 거 쉬운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이 재성이 오면 문제야. 재성이 오면. 왜냐면 관이 너무 세잖아. 임묘진. 안 그래도 그 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데, 물론 무진이라 그걸 감당하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겠지만은, 어쨌든 힘든 거란 말이야, 이게. 편인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냐, 저기, 어몽길 대장님 내가 사주를 까먹었는데, 그분도 재생살 편인의 편관 사주잖아요. 그럼 힘든 거거든. 힘들게 살면, 그만큼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그 배우를 굉장히 힘들게 진지하게 임하신 거지. 그래서 잘 된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관이 또 재성을 달고 왔으니까 사해 충 때리네 또 그죠? 진해 원진해. 그러니까 재생살이 너무 거세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재생살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성이 쫙 빨리는 거잖아. 어쨌든 재성이 관으로 싹 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적으로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돈적으로 없고 재생살이니까 여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그죠? 재생살에 헤어지면 어때요? 그 데미지가 크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자분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 데미지로 이혼하시고 또 재생살이 뭐예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내가 살을 받는 거니까 부상을 당하고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참 그런 게 생각해보면 이게 대운도 아닌데 이 수운이 대운도 아닌데 너무 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병자 때 보면 병자는 보면은 그 유금 대운이니까 자유기문에 그죠? 인유원진에 원진기문 이게 두 개 또 오면은 또 이게 막 그럴 때가 있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원진 기문을 드라마에 에너지를 다 쏟고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좀 덜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어떤 에너지가 엉축됐을 때 그 에너지가 팡 터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시간을 봐야겠죠. 시간에 아마 그게 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항상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서 내가 이제 불리한 운이다, 유리한 운이다 그렇게만 접근하고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너는 뭐 언제 뭐가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슬럼프를 겪다가 이제 강하게 온 거죠. 해자축에.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수운이 가면 내가 불리한 운이 좀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인. 이때도 힘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용, 이 정관이 왔잖아요. 이렇게 관 방합을 짰어도 내가 힘든 것도 정관이 오냐 평관이 따라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정관이 와서 이제 쉬리로 이제 빵. 물론 이제 그 전에 찍었다 하더라도 내가 뜨는 시점이 이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쉬리를 98년에 찍었다 하더라도 98년에 만약에 찍었으면 굉장히 힘든 거지. 내가 힘들게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임묘진 와서 관이 딱 오니까 내가 어떤 해야 할 일이 딱 생긴 거지. 해야 할 역할이나. 뭐 자리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평관이 아니니까. 평관이 이런 도 관이면 평관이면 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좀 힘든 게 많죠. 인사형치고 하니까. 사묘는 또 이제 임묘진 엮어주고 사묘합이 있으니까 암합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화를 보시면 공영진이 연기를 너무 못해서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아는 척 안 하고 여기다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연락해서 연기 나 보러 올 시간에 연기를 한 번 더 해라 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정색을 한 거죠. 한번 이제 할 말을 하신 거죠. 그만큼 이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사주니까 이게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뭘 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때요? 진짜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게 사네. 막 이렇게 간다고 말이지. 근데 연기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그리고 또 놀란 게 강우석 감독님이랑 아니 뭐 껄끄러운 관계 그렇다 쳐고 뭐 저도 옛날에 대충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슈 2005년부터 이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공백이. 그래서 밑에 내려보니까 2004년에 2005년 이때도 저거잖아. 친절한 금자씨에도 내가 봤거든. 그리고 올드보이 이때도 엄청 그거였고 파이란 취하선 이것도 제가 봤지만은 이거 최근에 봤어요. 파이란이 최근에 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 난 뭐 그걸 몰랐지만 어쨌든 공백이 있었죠. 2005년에서 2009년 뭐 이랬네요. 히말라야 2009년 바람이 머무는 곳.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악마를 보았다로 복귀하셨네요. 그래서 엄청 빡 그 인상을 강하게 줬죠. 자 이제 여기서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 아까 술 맞죠? 술에 사술 원진 쳐가지고 이제 그렇죠. 딱 그거잖아. 2005년에 딱 하고 2006년부터 이제 술 되니까 이제 담기니까 이제 딱 백수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때부터 공백기가 시작된 거죠. 위에는 이제 도식도 있고. 그럼 봐봐. 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해자축으로 가잖아. 그럼 내가 불리한 운이란 말이지. 그럼 이때 쭉 내리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이네 그럼 또 2009년 영화라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술운이 도식 이런 운은 이제 빼박으로 좀 약간 내가 불리하고 좀 약간 뭔가 연기나 뭐 진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일이지만 해자축은 내가 그냥 힘든 거잖아요. 그죠? 힘든 거니까 이거를 연기 생활을 아예 안 한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저도 뭐 하다가 저기 사고 나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좀 이때는 뭘 좀 힘들다. 근데 웃긴 거야. 재생살로 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 뭐야 이거 도대체 안 맞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좀 공부를 좀 해서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저 사람이 지금 재생살을 어떻게 겪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재생살로 빵 뜨는 사람인지 아니면 재생살로 힘든 사람인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이거를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아까 전에 병자 운을 보면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편인이에요, 편인. 그죠? 편인이면 약간 안 그래도 이거 편인 격에 편인이 떴으니까 조금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제극인 쳐주지만 뭔가 제동이 좀 걸리는 현상이 있겠죠. 거기다가 자유기문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인유원진 이렇게 원진기문 2개 있고 또 편인의 제극인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극인이 아까 말했지만 재생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그 넓은 관에 그 커다란 그 관에 그래서 그거와 소통하고 있는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편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편인격이라는 건. 어떻게 최민식 배우님을 봤을 때 되게 굉장히 말했지만 깊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요소겠어요? 이 편인 때문에 그러거든. 그만큼 편인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최민식 배우님을 딱 보면은 그걸 딱 지금 위치에 그게 느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편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봤을 때 이 사주에서도 당연히 중심으로 된다고 봐야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생살이니까 그게 좀 힘든 걸로 간다. 근데 이게 또 정인을 올렸잖아. 정인밥에 목으로 가네. 관살로. 그래도 이때도 뭐 관살 보기 정인밥 목에 정임에 이때도 뭔가는 하시려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좀 약간 힘들었어도 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고 했어도 그리고 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자수는 또 자진합을 하니까 수국을짜니까 더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재생살이 이제 활동을 못 하시면서 뭐 하려고 시도는 했겠죠. 하려고 시도는 했을 텐데 좀 뭐라고 그래야 할까?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직업적인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힘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꼭 그쪽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본 대로 우리가 연기하다가 부상도 당했고 이혼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산도 다 좀 빨리고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기축도 역시 수지만 수운이지만 어쨌든 기축은 비겁인데 식신이 왔으니까 좀 식신을 생하는 쪽으로도 좀 갔겠죠. 토니까. 그래서 좀 이때도 좀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근데 이제 대운이 금대운이잖아요, 그죠? 신유술 금대운에 또 식신을 올렸으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물론 수는 힘든 거지만 이제 목운 경인년 이때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사라는 형태로 좀 갔을 것이고 또 여기에 식신을 올렸으니까 경금에 경금 또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식신 제사라는 연도잖아요, 경인년이. 그래서 나쁘지 않는 운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좀 그 운으로 악마를 보았다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말했지만 우리가 상담할 때는 미래를 내가 100% 이렇게 장담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너 2010년에 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힘이 들어가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사람은 살아가야 돼요. 그냥 방향 제시만 해줘야 한다는 거지. 방향 제시만. 어떻게 하라.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그걸 간직하고 그거를 이제 그때 적재적소에 뭔가 말을 힌트를 주거나 뭐 그래야겠죠.
만약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좋은 때가 곧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년도에 딱 찝지 말고. 찝어버리는 순간 그게 양자역학이 돌아서 좀 이제 그게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30분 했네. 이거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들이나 방송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복잡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내 사주를 본인이 풀려고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을 좀 잘 알아듣고 이거를 좀 잘 풀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쉽냐고. 쉽지 않지 당연히. 사주 2개만 놓고 궁합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돌려도 머리 지진 나요. 그러니까 오행만으로만 하면 나도 10명은 풀겠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등 게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영상으로 좀 많이 좀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